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73이에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년에 제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시골 논밭 팔아서 10억이 생겼더니 4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혈육이라며 찾아온 이야기예요. 심지어 제가 낳았다는 딸까지 나타났습니다. 물론 전 평생 딸을 낳은 적이 없는데 말이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돈이라는 게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하는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모든 일은 작년 3월 15일 새벽 3시에 시작됐습니다. 똑똑똑. 새벽 3시.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처음엔 꿈인가 싶었습니다. 이 시골 마을에서 새벽 3시에 누가 찾아올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소리가 계속됐어요. 똑똑똑, 똑똑똑. 누구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똑똑똑, 똑똑똑. 소리는 계속됐어요. 점점 더 크게, 더 급하게. 도둑인가? 무서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네 집에 새벽에 도둑이 든다는 뉴스를 많이 봤거든요.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는데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야. 준옥이, 준옥이 제 동생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옥이는 40년 전에 죽었어. 네, 맞습니다. 제 동생 순옥이는 40년 전인 1984년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장례식도 치렀고 산소도 있습니다. 언니, 나 안 죽었어. 문 좀 열어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귀신인가? 아니면 누군가 장난치는 건가? 당신 누구야? 우리 순옥이 흉내 내지 마. 언니, 정말 나야. 순옥이, 나 안 죽었다니까. 설명할게. 제발 문 좀 열어줘.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순옥이 목소리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40년이 지났으니 당연히 달라졌겠죠. 증거 대봐. 내가 순옥이라는 증거. 언니가 16살 때 몰래 첫사랑한테 러브레터 쓴 거 내가 엄마한테 일렀잖아. 그래서 언니가 나 때렸고. 헉, 그건 정말 순옥이와 저만 아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언니가 20살 때 도망가려고 했잖아. 서울 가서 가수 되겠다고. 내가 말려서 못 간 거. 맞았습니다. 다 맞는 얘기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밖에는 60대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은 순옥이와 닮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40년이 지났으니 당연히 달라졌겠지만. 언니, 그 여자가 제게 와락 안겼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40년 동안 전 얼떨떨해서 그냥 서 있었어요. 들어와서 얘기해. 거실로 들어온 그 여자는 낡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라도 한 잔. 언니, 나 진짜 순옥이야. 믿어줘. 그럼 40년 동안 어디 있었다는 거야? 우리가 장례식까지 치렀는데 그 여자, 아니 자칭 순옥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사고, 기억나? 당연히 기억하지. 트럭에 치여서. 나 안 죽었어. 의식을 잃었을 뿐이야. 그런데 병원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이랑 바뀐 거야. 뭐, 내가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다른 사람 가족이 나를 데려간 뒤였어. 그리고 나는 기억을 잃었었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고? 응. 10년 동안 아무것도 기억 못했어. 그 가족들이 나를 돌봐줬고 나는 그들을 진짜 가족인 줄 알고 살았어. 그럼 10년 후에는 조금씩 기억이 돌아왔어. 언니 얼굴, 엄마 아빠 얼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그리고 무서웠어.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이미 죽은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그녀가 아는 것들은 진짜 순옥이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언니, 나 진짜 순옥이야. DNA 검사라도 해보자. DNA 검사. 그래, 그게 확실하겠죠. 좋아. 내일 병원 가자.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나타난 거야? 순간 순옥이라는 여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게 언니가 땅 팔아서 큰 돈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어. 아,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2달 전에 땅을 팔았습니다. 3,000평 논밭이 신도시 개발 구역에 포함되어서 보상금 10억을 받았죠. 그래서 돈 때문에 온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언니가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나타나도 되겠다 싶어서 40년 동안 죽은 사람 행세하다가 돈 생기니까 나타났다고? 언니, 오해하지 마. 나도 먹고 살만해. 그냥 가족이 그리워서. 거짓말. 눈을 보면 알아요.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채워줬어요. 진짜 순옥인지 확인도 해야 했고, 새벽에 쫓아낼 수도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순옥이라는 여자와 아침을 먹고 있는데 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이모, 30대 남자가 들어왔어요. 누구세요? 저 정훈이에요. 순옥 이모 아들이요. 순옥을 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 그게 어제 말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있어? 응. 미안. 어제는 정신이 없어서 아들이라. 그럼 결혼도 했다는 거네요. 안녕하세요. 이모 할머니. 엄마한테 많이 들었어요. 정훈이라는 남자는 싹싹했습니다. 너무 싹싹했어요.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모 할머니 생각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 그런데 이모 할머니 정말 땅 팔아서 10억 받으셨어요?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왜? 아, 그냥 궁금해서요. 시골 땅이 그렇게 비싸다니 신기해서. 거짓말.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근데 정훈 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 저는 사업하고 있어요. 무슨 사업? 이것저것. 요즘은 코인 투자도 하고, 코인 투자. 한마디로 백수라는 거죠. 점심 먹고 병원에 가서 DNA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또 낯선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순옥 이모 딸이에요. 딸, 아들도 모자라서 딸까지? 엄마, 이게 누구야? 정훈이 당황했어요. 아, 그게 정훈아, 내 여동생이야. 여동생?
나한테 여동생이 있었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도 모르는 딸이라니. 사실 정숙이는 다른 아버지 딸이야. 아, 그렇구나. 순옥이라는 여자 복잡하게 살았나 보네요. 이모 할머니, 반가워요. 엄마한테 많이 들었어요. 정숙이라는 여자도 30대였습니다. 근데 이모 할머니 혼자 사세요? 이 큰 집에 또 집 타령. 응, 외롭지 않으세요? 저희가 와서 같이 살까요? 괜찮아. 그날 저녁 식구가 넷이 되어 밥을 먹었습니다. 이모 할머니, 10억으로 뭐 하실 거예요? 정훈이가 물었어요. 그냥 있지, 뭐. 투자 안 하세요? 요즘 코인이 대세인데. 코인이 뭔데? 비트코인이요. 제가 잘 아는데 투자하시면 1년 안에 2배는 벌 수 있어요. 난 괜찮아. 아니, 이모 할머니.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아까워요. 제가 대신 투자해 드릴게요. 됐어. 정훈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 날 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김순자 씨 댁입니까? 50대 남자였어요. 제가 김순자인데 누구세요? 전 순옥 씨 남편입니다. 남편. 순옥이 놀란 표정으로 나왔어요. 여보, 어떻게 여길? 순옥, 40년 만이구나. 뭔가 연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이 언니? 응, 처형. 반갑습니다. 전 박민수라고 합니다. 악수를 했는데 손이 축축했어요. 그런데 순옥 씨, 40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요? 남편도 몰랐다는 건가? 그게 설명하기 복잡해요. 아무튼 살아있어서 다행이요. 그런데 처형께서 땅을 파셔서 또 돈 얘기 10억 받으셨다면서요? 왜요? 아, 그냥 순옥이도 이제 언니 곁에 있을 거니까 생활비가 많이 들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인하러 오세요. 순옥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일치율 99.9%입니다. 자매가 맞네요. 충격이었습니다. 진짜 순옥이었어요. 언니, 봤지? 내가 진짜라고 했잖아. 순옥이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동생을 되찾은 겁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순옥이 말했어요. 언니, 이제 우리 같이 살자. 가족이잖아. 그래.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또 낯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세요? 우리는 순옥이 자식들이에요. 또 자식들? 정훈, 정숙 말고 또 있어? 순옥이 당황했어요. 아, 그게 3명이 더 있었습니다. 20대 2명, 10대 1명. 엄마, 이게 다 누구야? 정훈이도 당황했어요. 너희 동생들이야. 동생이 이렇게 많았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식들끼리도 서로 모르는 사이라니. 이모 할머니, 우리도 여기서 살아도 돼요? 막내가 물었어요. 겨우 16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너희 집은 어디니? 저희 집이 없어요. 엄마가 이모 할머니 집이 크다고 해서 순옥을 봤어요. 순옥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언니, 사실은
순옥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결혼했어. 다 실패했지만. 그래서 애들이 많아. 몇 번? 5번. 5번 결혼해 자식이 5. 애들 아빠들은 다 떠났어. 양육비도 안 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온 거야? 언니밖에 없어.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맞죠. 하지만 언니, 우리 좀 도와줘. 애들 학비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결국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려는데 또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순자야, 나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나이 든 남자. 누구시죠? 내 오빠다. 김순철. 오빠? 전 오빠가 없는데요. 전 오빠 없어요. 아니야. 내가 모르는 거야. 6.25 전쟁 때 헤어진 내 친오빠야. 6.25 전쟁.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문을 열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어요. 당신 누구예요? 내가 순철이다. 네, 오빠. 우리 아버지가 김만수, 어머니가 박춘자잖아. 맞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성함이 맞았어요. 하지만 전 오빠가 없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헤어진 거야. 전쟁 때 나는 북으로 끌려갔고. 북으로? 그럼 어떻게 여기? 탈북했어. 10년 전에. 그리고 너를 찾아다녔지. 탈북자 오빠라니. 증거 있어요? 노인이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우리 부모님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 사진이야. 내가 5살 때. 사진 속 어른들은 정말 우리 부모님과 닮았어요. 하지만 오래된 사진이라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나타났어요? 너를 찾는데 10년 걸렸어. 그리고 내가 땅 팔아서 부자가 됐다고 들었어. 역시 돈. 들어오세요. 얘기합시다. 거실이 북적였습니다. 순옥 가족 7명. 이제 오빠라는 사람까지. 그런데 북한에서 뭘 하셨어요? 군인이었어. 그리고 나중엔 장사했지. 가족은 다 두고 왔어. 혼자 탈북했으니까. 왜 탈북했어요? 자유가 그리워서. 그리고 가족 찾으려고. 그럴듯했지만 믿기 어려웠어요. 다음 날 또 누가 왔습니다. 할머니, 20대 여자였어요. 누구니? 전 할머니 손녀예요. 뭐? 할머니 아들 있잖아요. 김철수. 철수? 전 아들이 없는데요. 평생 임신도 못했는데. 전 아들 없어. 숨기지 마세요. 아빠가 다 얘기했어요. 네 아빠가 누군데? 김철수요. 할머니가 20살 때 낳았다고. 거짓말. 난 평생 애를 못 낳았어. 그럼 DNA 검사예요. 또 DNA 검사. 좋아. 하자. 그 여자랑 병원에 갔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남남이네요. 이상한데 아빠가 분명히 그 여자는 실망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매일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할머니 사촌 동생이에요. 저는 할머니 조카예요. 저는 할머니 삼촌 아들이에요. 다들 증거랍시고
이상한 서류들을 들고 왔어요. 족보, 호적 등본, 심지어 위조로 보이는 것들까지. 어느 날은 정말 충격적인 사람이 왔습니다. 엄마, 30대 여자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전 엄마가 33년 전에 버린 딸이에요. 난 딸을 낳은 적도 버린 적도 없어. 엄마가 17살 때 저를 낳았어요. 그리고 보육원에 버렸죠. 17살. 그때 전 중학생이었는데 거짓말 하지 마. DNA 검사예요. 그럼 알잖아요. 또 DNA 검사. 결과는 당연히 불일치. 하지만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검사 결과가 잘못됐어요. 다시 해요. 그만해. 나가. 하지만 그녀는 매일 찾아왔어요. 엄마, 저예요. 왜 모른 척해요? 엄마, 10억 중에 1억만 주세요. 엄마, 제발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였어요. 순옥 가족들은 모두 나가고 저 혼자 있었죠. 금고를 확인하러 안방에 들어갔는데 금고가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있던 현금 5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도둑이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CTV 있어요? 없어요. 시골 집이라 CCTV가 없었어요. 그럼 범인 찾기 어렵습니다. 그날 저녁 순옥 가족들이 돌아왔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금고에서 돈이 없어졌어. 순간 정훈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얼마나 없어졌어요? 5천만 원. 헉, 그 많은 돈이?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정훈과 순옥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모 할머니가 눈치챈 것 같아. 조용히 해. 들키면 안 돼. 5천만 원으로 빚 갚았어. 그래도 너무 많이 가져간 거 아니야? 10억 있는데 5천쯤이야. 충격이었습니다. 정훈이 범인이었고 순옥이 공범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옥아, 너희 나가줘. 언니, 정훈이가 내 돈 훔쳐갔지? 순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아니라, 나가, 당장. 언니, 우린 가족이잖아. 도둑은 가족이 아니야.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그때 또 누군가 왔습니다. 경찰입니다. 경찰이 왜? 김순자 씨? 네.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고발장? 김순옥 씨가 할머니를 사기죄로 고발했습니다. 순옥이 날 고발했다고? 무슨 사기요? 동생을 가짜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고. 기가 막혔습니다. DNA 검사에서 진짜 자매로 나왔잖아요. 그것도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순옥을 봤어요. 그녀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언니, 10억 중에 5억만 주면 고발 취하할게. 아니면 언니가 감옥 가. 이게 진짜 목적이었구나.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좋아. 해보자.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았습니다. DNA 검사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엔 경찰이 직접 검사를 진행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처음 검사가 조작된 겁니다. 그럼 순옥이 가짜였어?
병원 직원과 공모한 것 같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게 사기였어요. 순옥 일당은 모두 구속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들은 전문 사기꾼들이었어요. 땅 팔아 부자 된 노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조직이었죠. 진짜 순옥이 40년 전에 죽은 건 맞았습니다. 그럼 그녀가 아는 어린 시절 일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서 알아낸 겁니다. 치밀했어요. 그런데 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칭 탈북자 오빠 김순철. 그는 진짜 제 오빠였어요. DNA 검사 결과 형제가 맞습니다. 진짜요? 아버지가 6.25 전쟁 전에 첫 결혼을 했었고, 그때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전쟁 때 헤어지고 아버지는 재혼해서 저를 낳으신 거였어요. 하지만 그도 사기 혐의가 있습니다. 무슨 탈북자 지원금을 타기 위해 서류를 위조했어요. 오빠는 진짜였지만 그도 돈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10억 중에 절반을 달라고 했습니다. 형제니까 당연하다고. 결국 그도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매일 찾아왔던 가짜 딸. 그녀는 정신병자였어요. 망상장애 환자입니다. 진짜로 할머니 딸이라고 믿고 있어요. 불쌍했지만 무서웠습니다.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진짜 충격적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40대 남자였어요. 또 누구야? 전 어머니 아들이에요. 진짜로. 난 아들 없어. 1975년 5월 15일 어머니가 서울 병원에서 저를 낳으셨어요. 1975년 5월 15일 그날은 어머니가 25살 때 결혼 전이었죠. 맞았습니다. 그 날짜가 맞았어요. 그날 전 서울에 있었고 병원에 간 것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난 유산했어. 네, 그날 전 유산했습니다. 첫사랑과의 아이를 결혼 전이라 숨겼죠. 아니에요. 어머니가 낳았어요. 그리고 입양 보냈죠. 거짓말. 증거 있어요. 남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입양 서류였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건 어머니가 절 버렸어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날 유산 후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죠. 아기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거짓말이었을까? DNA 검사하자. 일주일 후 99.9% 일치합니다. 모자 관계가 맞습니다. 충격.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전 49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있었던 겁니다. 왜 이제 나타났어? 어머니를 찾는데 49년 걸렸어요. 그는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죽은 줄 알았어. 괜찮아요, 어머니. 그의 이름은 장민수였어요. 입양 가서 받은 이름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살았니? 양부모님이 잘 키워주셨어요. 대학도 나왔고, 지금은 회사 다녀요. 결혼은? 했어요. 아이도 둘 있고, 그럼 내게 손주가. 네, 어머니가 할머니세요. 49년 만에 아들을 찾고 갑자기 할머니가 됐어요. 그런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전 돈 필요 없어요. 응, 전 그냥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네. 저 충분히 잘 살아요. 그냥 가끔 만나서 밥만 먹어도 좋아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을 만난 겁니다. 돈이 목적이 아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민수가 간 후 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60대 여자였어요. 누구세요? 전 할머니 남편의 딸이에요. 남편의 딸? 우리 영감은 30년 전에 죽었어. 알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알아요. 그럼 아버지가 숨겨둔 딸이에요. 불륜으로 낳은. 또 충격. 거짓말. 아버지가 1960년에 바람 피워서 낳았어요. 전 올해 64세예요. 1960년. 우리가 결혼하기 전이네. 증거 있어? 여자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어떤 여자, 그리고 아기. 남편이 맞았어요. 그래서 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 산소에 가고 싶어요. 평생 아버지 얼굴도 못 봤어요. 돌아가신 후라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좋아. 같이 가자. 남편 산소에 갔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산소 앞에서 한참 울었어요. 이제 됐어? 네. 감사합니다. 그녀는 돌아갔어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집에 돌아오니 민수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이사 가시죠. 이사? 여기 너무 시끄러워요. 조용한 곳으로 가세요. 맞았어요. 매일 사기꾼들이 찾아와서 피곤했죠. 어디로? 제가 사는 아파트 옆 동에 작은 집 하나 구했어요. 어머니 돈 아니에요. 제 돈으로 샀어요. 아들이 집을 사줬어요. 고맙다. 아니에요. 49년 동안 못한 효도 이제부터 할게요. 이사했습니다. 새 집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민수네 가족이 옆동에 살아서 자주 왔어요. 할머니, 손주들이 정말 예뻤어요. 우리 할머니가 최고야. 혈육이 이런 거구나. 진짜 가족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10억은 어떻게 됐냐고요? 반은 민수에게 줬어요. 어머니, 전 필요 없어요. 그래도 받아. 내 권리야. 그럼 애들 교육비로 쓸게요. 나머지 반은 제가 갖고 있어요. 노후 자금이죠. 그리고 기부도 좀 했어요. 보육원에 1억, 양로원에 1억. 감사합니다. 할머니, 나도 고마워. 이제 전 행복합니다. 진짜 아들을 찾았고 손주들도 생겼어요. 가짜 혈육들은 다 사라졌고 진짜만 남았죠. 돈이 있으니 온갖 사람이 달려들었지만 결국 진짜는 하나였어요. 49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은 돈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를 원했을 뿐.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생기면 조심하세요. 특히 갑자기 나타나는 혈육들. 대부분 가짜예요. 진짜 가족은 돈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을 봅니다. 전 10억 때문에 고생했지만 덕분에 진짜 아들을 찾았어요. 화인지 복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복이죠. 49년 만에 아들을 찾았으니 이제 남은 인생 아들과 손주들과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나타날 가짜 혈육들에게 말합니다.
꿈 깨세요. 더 이상 속지 않아요. 아, 그런데 어제 또 이상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 손자예요. 내 손자는 2명뿐이야. 숨겨진 손자예요. 뭔 소리야? 할머니 아들이 또 있어요. 또 시작이네요. 이번엔 뭔 수작일까요? 일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왔어요. 가짜 손자가. 알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이제 경찰과도 친해졌어요. 매일 신고하니까. 할머니, 이사 가시는 게 어때요? 이사는 갔어요. 그런데도 찾아와요?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CCTV 설치하세요. 그럴게요. CCTV 설치했어요. 그리고 현관문도 이중으로 바꿨죠. 그래도 찾아옵니다. 할머니, 저예요. 누구? 할머니 진짜 동생이에요. 순옥이는 감옥 갔어. 다른 동생이에요. 끝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속지 않아요. 1번 속으면 바보고 2번 속으면 멍청이죠. 전 이미 충분히 당했어요. 이제 됐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괜찮아. 이제 익숙해. 그래도 조심하세요. 알았어.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와요? 할머니가 부자라서. 얼마나 부자예요? 충분히 부자야. 와, 그럼 나한테 용돈 많이 주세요. 그래. 손주는 순수해요. 용돈만 원해도 행복해하죠. 가짜들은 1억, 2억을 원했는데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 조카예요. 또 시작이네. 정말이에요. 경찰 부를게요. 할머니, 전화 끊었어요. 내일은 또 누가 올까요? 사촌, 육촌, 팔촌? 아니면 또 숨겨진 자식? 이제 뭐가 나와도 안 놀라요. 외계인이 와서 나 내 친척해도 안 놀랄 것 같아요. 어느 별에서 왔니? 안드로메다요. 그래? DNA 검사하자. 농담이에요. 하지만 진짜 별일이 다 있어요. 10억 하나 때문에.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덕분에 아들 찾았으니까. 49년 만에. 그것만으로도 10억의 가치는 충분해요. 아니, 10억보다 더 가치 있죠. 민수는 제 진짜 보물이에요. 돈은 언젠가 없어져도 아들은 영원하니까. 어머니.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49년 늦은 사랑.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진짜 가족과의 삶이.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돈 생기면 벌레가 꼬입니다. 특히 혈육이라는 벌레들이. 하지만 진짜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기다리면 저처럼 49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만났어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가족을, 진짜 사랑을.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갑자기 부자가 되신 분 있으면 정말 조심하세요. 특히 새벽 3시에 문 두드리는 사람.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순옥이처럼 될 수 있어요. 순옥이 지금 감옥에서 잘 지내고 있대요. 면회도 안 가요.
갈 이유가 없죠. 남남이니까 DNA가 증명했어요. 우린 남남이라고. 근데 왜 내 어린 시절을 그렇게 잘 알았을까? 알고 보니 우리 동네 이장님한테 다 물어봤대요. 순자 어릴 때 어땠어요? 그 애가 첫사랑이 있었는데 이장님도 공범이었나? 아니에요. 그냥 수다스러운 할아버지였을 뿐. 이장님, 이제 아무한테도 제 얘기하지 마세요. 알았어, 순자야. 그래도 또 할 것 같아요. 시골 노인들의 유일한 낙이 수다니까. 순자가 10억 받았대. 정말? 땅 팔아서. 이렇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 전국에서 사기꾼이 몰려온 거고.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피곤해요. 나이 70에 이런 일을 겪다니. 청춘도 아니고.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매일 새로운 가족이 나타나니. 오늘은 누구? 할머니 손녀예요. 어제는 할머니 오빠였어요. 내일은 할머니 고모가 올 거예요. 예언자도 아니고. 근데 진짜 올 것 같아요. 고모라는 사람이. 순자야, 나 내 고모다. 고모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살아있어. 증거는? 증거도 없이 오지 마세요. 최소한 DNA 검사 결과라도 들고 와야죠. 가짜라도 성의는 보여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나 내 가족 하면. 네. 다음 분. 이제 익숙해졌어요. 오디션 보는 것 같아요. 가족 오디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심사위원은 저, 김순자입니다. 자, 어떤 가족인지 보여주세요. 탈락. 재미있죠? 안 재미있나요? 전 재미있어요. 이제는,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코미디예요. 할머니. 응, 나 할머니 손자야. 그래? 반가워. 근데 넌 60살이네? 60살 손자. 가능한가요? 제가 13살에 출산했으면 가능하죠. 근데 전 그때 초등학생이었어요. 다시 계산하고 와. 수학도 못하는 사기꾼들. 한심해요. 그래도 계속 올 거예요. 10억이라는 돈이 있는 한. 하지만 전 준비됐어요. CCTV도 있고, 경찰도 있고, 무엇보다 진짜 아들이 있으니까. 민수가 지켜줄 거예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고맙다. 아들. 진짜 아들. 49년 만에 찾은.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나머지는 다 가짜여도 상관없어요. 진짜 하나면 충분하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가족은 많을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면 충분해요. 100명의 가짜보다 1명의 진짜가 낫죠. 전 그 진짜를 찾았어요. 49년 걸렸지만. 그래서 행복해요. 10억보다 더 큰 행복.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실화예요.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믿기 어렵겠지만, 저도 겪고도 믿기 어려워요. 이게 현실인가? 매일 그런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이에요. 민수가 진짜고, 손주들도 진짜. 그것만 진짜면 돼요. 나머지는 다 꿈이어도 상관없어요. 악몽이든 코미디든 진짜 가족이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10억 다 쓴 후 일어난 일,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죠? 기대하세요. 더 충격적인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할머니, 저 화성에서 왔어요. 그래, DNA 갖고 왔니? 농담이에요. 하지만 정말 별일이 다 있을 것 같아요. 10억이 사라질 때까지, 그때까지 전 계속 싸울 거예요. 가짜들과, 그리고 진짜와는 행복할 거예요. 민수야, 사랑한다. 손주들아, 사랑한다. 그리고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끝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아, 잠깐. 혹시 저한테 친척이신 분? 없죠. 다행이에요. 진짜 끝.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들려드릴 특별한 사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놀라운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부자 되시면 조심하세요. 가짜 가족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